자, 우리 박효진님, 초특급님 치매보험도 설명해 주세요라고 그랬어. 내가 방송에서 치매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치매보험은 그냥 가입하지 마라. 치매보험은 필요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치매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좀 얘기한 거거든요. 치매보험은 CDR 척도가 1점부터 5점까지예요. 1점이 약한 거, 5점이 심한, 그냥 중증 치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3점 이상부터 중증 치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증 치매보다는 경도 치매, CDR 척도 1점부터 2점까지인 경도 치매를 주로 많이 보장을 해줘야 되고 3점, 4점, 5점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는 조금 적게 보장을 해줘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치매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경도 치매, 경증 치매는 거의 보장이 안 돼. 막 100만원, 200만원, 뭐 250만원, 중증은 막 4천만원, 5천만원 주는데 전체 치매 환자를 놓고 봤을 때 중증 치매 환자는 4%밖에 안 됩니다. 96%는 다 경도 치매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 치매보험은 문제가 뭐냐? 예전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 뇌 영상 촬영 사진이 하나 있어야 돼. 또 하나, 90일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CDR 척도 1.2점 경도 치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영상 촬영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양아치입니까?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경도 치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진으로 안 나타난단 말이야.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타나자면 얘네들 보장을 안 해주는 거야. 그 쥐꼬리만큼 존만큼 주면서 안 해주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예전부터 내가 치매보험을 가입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요건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예전에는 경도 치매든 중증 치매든 사진과 90일 이상 지속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치매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돼야 되는 거야. 경도 치매가 무슨 90일이 지속돼요?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 그쵸?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은 경도 치매든 중증 치매든 사진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진은 다 빠진 거야. 사진은 빠지고 뭐만 있다? 경도 치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중증 치매 같은 경우만 90일 이상 치매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거 요거는 중증 치매에만 둔 거야. 그래서 옛날과 비교했을 때는 보상의 범위가 넓어진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경도 치매에 대한 보장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라. 자, 우리 최은사님, 소토크님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이 질병과 상해가 보험사가 다른데요. 착한 실비 전환 가능한가요? 라고 해서 착한 실비는 전환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야. 질병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는 롯데에 있는 거고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는 메리츠에 있거나 상해 의료 실비가 메리츠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롯데에 있는 질병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는 착한 실비로 전환은 됩니다. 전환은 되나 3대 특약이 빠져요.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도수치료 3개는 빠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상해 입통원 의료비도 전환은 가능해요. 그러나 상해 의료실비는 전환이 안 된다. 따로따로 전환은 되나 3대 특약은 빠진다. 알겠죠? 아유, 맞습니다. 우리 정유정님, 동생이 우체국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 큰언니가 저축형이라고 가입시켜 준 거예요. 우체국 실손 의료비, 종합, 갱신, 우체국 하나로 Ok보험 갱신. 이게 종합이랑 실손인데 10년 납 10년 만기예요. 이게 뭔가요? 가입일이 2013년인데 2023년에 끝나요. 그러면 실비랑 다 재가입하나요? 라고 했어요. 이건 재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13년도에 가입해서 2023년까지라는 거는 10년 만기 10년 납 10년으로 끝나는데 얘네들은 자동 갱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올라간 보험료로 또 가입하는 거고 2033년부터 2043년까지 또 올라간 보험으로 계속 얘는 10년 주기로 계속 올라가는데 100세 될 때까지 올라가는 보험료를 내야 된다. 알겠죠? 이 보험은 어떻게 한다? 해지. 우체국 보험은 해지예요. 알겠죠? 아유, 나 삼정 나이 또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형님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당뇨 병력이 30년 있으십니다. 인슐린도 맞으시고 다른 병력은 따로 없어요. 실비를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당뇨 때문에 가입을 못 하셨는데 이제 가입하려는데 일반 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유병자로 들어가야 할까요? 이건 무조건 유병자로 들어가야 돼요. 유병자. 당뇨는 예전에 당뇨는 일반 보험에 할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전보험사에서 다 지금 유병자로 뺐습니다. 당뇨는. 알겠죠? 아유 그래요. 아유 그래. 자, 은하마마, 지금 현재 실비가 적립금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착한 실비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좀 좋은 질문이에요. 옛날 실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립보험료 안에 실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쏙. 거기서 실비가 올라가면 적립보험료를 계속 야금야금 먹는 거야. 그랬다가 적립보험료가 앵꼬가 제로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앵꼬 떨어지잖아? 그때부터는 고객한테 돈을 내라고 손을 벌립니다.
막 고객들이 돈을 내야 돼. 차익보험료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립보험료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이 실비를 쏙 빼내는 거야. 이렇게. 빼내면 어떻게 되느냐. 빼낼 때는 적립보험료가 필요 없거든.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적립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실비에 대한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적립보험료 냈던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만기 때 받습니다. 중간에 얘네들이 해약 환급금으로 받는 게 아니야. 왜? 실비를 빼내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해약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착한 실비로 갈아타긴 하지만 이거는 해약의 개념이 아니고 전환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 납입했었던 적립보험료는 돌려받지는 못한다. 알겠죠? 만기 때 받는 거다. 그러나 매달 납입하는 적립보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험료 세이브가 이루어진다. 4월부터 보험료 아주 많이 오르는 가요라고 했어요.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많이 올라갑니다. 4월부터. 따라서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말고 좀 빨리 진행해야 돼. 지금 3월 11일이죠? 빨리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고양이 2년 전 신랑 보험 빠지는 거 없이 넣어줬다고 해서 심혈관, 뇌혈관 다 들어간 줄 알고 DB 종신이랑 메리츠 암보험 들었는데 뇌졸중만 들어가고 큰 범위로는 두 가지 모두 빠져있다고 하네요. 암보험도 20년마다 갱신이고요. 보험료는 3만원으로 저렴해요. 메리츠 암보험 해지하고 부족한 거 채우면서 비갱신으로 다시 들어야 할까요? 참고로 신랑 나이는 올해 33살입니다. 라고 하셨어. 우리 공양님. 지금 수렁에 빠졌어. 우리 공양님이. 자, 지금 이 설계사는 보세요. 종신이랑 메리츠 암보험에 들었단 말이야. 종신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설계사 새끼는 돈을 처받기 위해서 수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신으로 다 때려넣은 거야. 근데 종신의 2대 질병은 뇌졸중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뇌출혈만 보장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풍을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불러요.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공통으로 일컫는 거를 합쳐서 일컫는 거를 뇌졸중이라고 하거든. 근데 사람이 뇌혈관이 터질 때는 막혔다가 터지지 멀쩡히 돌던 뇌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야. 따라서 중풍 환자 10명 중에 8명은 뇌경색 환자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환자는 2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생명보험은 뇌경색을 보장하지 않고 뇌출혈밖에 보장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리한 거야, 종신보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설계사는 종신보험을 팔아쳐먹었느냐. 수당 때문에 그 새끼는 이거 팔아쳐먹은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험에다가 이제 아까 메리츠에다 가입하면서 여기다가 암을 지금 넣었다고 했죠. 암도 넣고 여기다가는 분명히 뇌졸중을 이쪽에다가 아마 메리츠 암보험 들었는데 뇌졸중만 들어가고, 그쵸? 암에다가 뇌졸중도 여기다 넣고 이거는 갱신형으로 뽑은 거야. 왜 갱신형으로 뽑았느냐?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가 만약에 고양님이 20만원 정도가 됐다. 근데 종신보험에 10만원을 하고 손해보험에다가 10만원을 하면 종신보험은 수당 자체가 거의 더블이 나오는데 똑같이 10만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메리츠에 대한 수당 자체가 떨어지잖아. 왜? 종신을 더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설계사 새끼가 어떻게 한 거냐? 17만원은 종신으로 때려놓고 나머지 3만원만 찔끔 해가지고 메리츠로 가입을 받은 거야. 왜? 이건 어차피 수당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수당이 많이 나오는 종신 쪽으로 다 때리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뭐다? 쓰레기 설계사 새끼다. 알겠죠? 그래서 손해보험으로 최대한 보험료를 줄이는 거야. 왜? 최대한 생명 쪽으로 많이 붙여서 수당을 왕창 쳐먹으려고. 알겠죠? 그런 수작질의 공양님이 수렁에 빠졌다는 얘기야. 알겠죠? 어떻게 한다? 둘 다 해지한다. 알겠죠? 우리 한강짱님, 초특검이 진료 의뢰서 받은 것도 고지 대상인가요? 알려주세요. 진료 의뢰서 받은 거는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고지사항이 해당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뭐 병원에 딱 갔더니 만약에 막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진료 의뢰서를 받고 3차 의료기관에 갈 거 아닙니까? 대학병원 같은데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료 의뢰서를 받아야 3차 의료기관에 갈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진료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거는 1년 내에 고지사항이에요. 대학병원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 발급받은 때로부터 무조건 1년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거 고지무가 없었어. 중간에 생긴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한강짱님 좋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 이산알님 어서 들어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실비의 일반 상해보험이란 무슨 뜻인가요? 또 무해지 종합보험 착한 실비로 가입할 수 없는가요? 라고 했어요.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실비의 일반 상해라고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요 질문이 약간 잘못된 거야. 지금 종합보험 안에 일반 상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일반 상해는 왜 일반 상해라는 표현을 썼냐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상해와 대중교통중 상해, 교통상해, 상해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반면에 일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해라고 그냥 다 표시를 해버린 거야. 알겠죠? 재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뭉뚱거리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일반상해, 교통상해, 대중교통 중 상해에서 이것들이 나뉘어져 있어. 그러나 아무리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해가 가장 보장의 폭이 넓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일반 상해 가입을 하고 교통사고로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교통상해는 보장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만 가입을 하면은 일반 상해 안에는 교통상해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교통상해 안에 대중교통상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종합보험 안에 교통상해냐 아니면 일반 상해냐 이게 지금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내가 설명을 이렇게 쉽게 드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왜 상해라는 표현을 쓰고 생명보험에서는 왜 재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거는 자연재해를 보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전에 나뉘어진 거예요.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거는 생명에서는 보장을 해줬어요.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안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손해는 재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상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생명에서는 자연재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재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근데 이거조차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 2010년 이후로 손해보험도 재해를 보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없이 생보, 손보 구분 없이 자연재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상해라는 표현이 아닌 재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나, 손해보험에서는 수십 년 동안 상해라는 표현을 썼고 생명에서는 수십 년 동안 재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도 특약을 보잖아요. 생명에서는 재해라고 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된다. 알겠죠?